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등역사 2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서입니다. 역사는 최태서! 야야야야. 제가 왜 줬냐고요?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몇 강씩 찍거든요. 마지막 강의. 이 강의가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찍어야 될 마지막 강의. 내일 또 찍는데, 네, 오늘은 여기 마지막입니다. 기분 너무 좋아. 자, 여러분들, 즐겁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뭐든지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좀 행복하게 하자고요. 오케이? 자,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전 시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어. 짜잔. 자,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건국되었는데요. 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친일파 청산.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위원회 반민특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나눠주는 것 바로 농지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반민특위는요, 결국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어떤 액션 때문에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요. 농지개혁은 성공했습니다.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해서 3정보, 3이야 3, 숫자 3이야 3정보 이상의 토지는 갖지 못하도록 했죠. 이러면서 식민지 지주제가 소멸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라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1950년이 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한이 남침을 도발합니다. 그 6.25 전쟁을 오늘 배워볼 겁니다. 자, 6.25 전쟁의 당시 국제 상황을 볼게요. 이미 여러분들 미소 냉전은 심화됐어.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1947년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국 미국과 소련이 막 터지게 막 싸우면서 결국은 결렬되잖아요. 그 결렬의 배경이 뭐냐면 바로 미국의 냉전선언 트루만 독트린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미소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 속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하게 되겠어. 그 미소의 첨예한 냉전의 그 한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남한만의 50총선으로 이제 가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갔단 말이죠. 자, 미소 냉전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 계속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애치슨 선언을 발표하네. 이 애치슨 선언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 미국의 방위선이 설정됐는데, 오 마이 갓. 미국의 방위선, 이게 지금 38도선 아니야. 38도선. 미국의 방위선이 설정이 됐는데,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애치슨 선언이에요. 뭐야? What is this? 뭐야 이게 지금? 아니, 미국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김일성, 미국이 버렸어. 미국이 포기했네. 그래? 그렇다면 이제 이 남한을 쓸어버려야 되겠어. 라고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6.25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이 남한을 해방시키고 말았어 하면서 쫙 북한 인민군 남침을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런 미국의 애치슨 선언 발표가 또 하나의 어떤 배경, 국제 상황 중에 하나 되었고요. 국내 상황 속에서는 이 38전 남북한 소규모 무력 충돌이 또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자, 결국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적 전면 남침이 시작됩니다. 전 시간도 알고 있어요. 새벽 4시입니다. 네,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인민군이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이거 대단했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북한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을 해요.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면 여러분들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갑니다. 낙동강 이게 지금 엄청나게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요. 낙동강 방어선까지 지금 밀고 내려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이곳 38도선 38도선에서 지금 낙동강 방어선까지 북한의 인민군이 밀고 내려온 거예요. 와우. 여러분 그 낙동강만 딱 넘으면요. 이제 여기 특히 이제 낙동강 그 위쪽에 그 대구 저 북쪽에 다부동이라고 있어요. 그 다부동 전투가 정말 치열한 전투였는데요. 그 다부동까지 딱 들어왔던 그 북한의 인민군이 포를 쏘죠. 대구역까지 떨어져요. 그 포가. 그래가지고 이 대구에 와 있던 대한민국 정부가 부산으로 이동을 하죠. 엄청난 위기였어요. 이게 만약에 이 낙동이 뚫려버리면 부산에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도 이제 제주도로 또 가야 되죠. 제주도로 갔다가 나중에 또 해외로 또 망명해야 되는 망명 정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낙동강 전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켜낸 거예요. 엄청난 포격전 속에서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엄청나게 지켜냈죠. 결국요, 그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유엔군과 국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드디어 성공을 한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드디어 성공을 한 겁니다. 이게 인천 상륙작전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허리를 뚝 끊어버린 거야. 여기 지금 나와 있던 인민군들이 그냥 졸제 고립이 되어버리는 이 엄청난 작전이 성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쭉 치고 38도선을 치고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이 이 38도선을 넘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 어떤 날인지 알아요? 그게 바로 10월 1일 국군의 날이야. 그 10월 1일 날 돌파하거든. 그래서 국군의 날을 그날로 정한 겁니다. 38도선을 넘어가지고 어디까지? 압록강까지 가요. 압록강까지. 와우. 야, 정말 어떻게 무슨 전쟁이 이렇게 그냥 휙휙 바뀌어. 나는 이게 막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와. 그런데 중국에 또 인민군이 또 밀고 내려오죠. 중국군이 내려오면서 결국 서울을 또 뺏겨요. 일사후퇴. 이건 이제 1951년 1월 4일 서울을 뺏기고 이제 후퇴에 따라서 일사후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올라와 가지고 이 38도선 일대에서 공방전이 지속되다가 결국은 1953년도에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던 너무나도 가슴 아픈 동족상전 비극이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아픈 역사의 그 한 장면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지를 제가 설명할게요라고 하니까 좀 많이 좀 어색은 합니다. 제가 지금. 그죠? 어쨌건 뭐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6.25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중국군의 개입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중국 개입 이전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고 중국 개입 이후에 일사후퇴가 있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국 개입 이전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고 중국 개입하고 다시 밀려서 일사후퇴 그리고 나서 휴전협정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중국의 개입이 늘 시험에 나와요. 중국의 개입이. 그래서 이 중국의 개입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기억하십시오. 자, 피해를 볼게요. 수많은 인명피해, 전쟁고아와 이산가족이 발생했죠. 그리고 각종 산업시설이 파괴되었고요. 민족 간의 그 이질감과 적대감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겪었습니다. 자, 이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그 정세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남북한 집권자들의 권력이 강화됐습니다. 남한은 이승만 정부가 바로 반공을 내세워 정권을 연장했고요. 북한은 김일성이 패전의 책임을 반대파에 넘기고 바로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남북의 어떤 그 정권을 더욱더 자신의 어떤 체제로 만들어버리는, 고착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또 전쟁이 줬던 그 아픔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서울만 놓고 한번 봅시다. 서울만 놓고 볼게요. 자, 지금 북한의 전면 남침. 그래서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가죠. 자, 이 서울은 이제 누가 주인이에요? 북한이 주인입니다. 자, 그런데 좀 주인이 바뀌었어요, 지금요. 그죠? 주인 한 번 바뀌었어요. 자, 근데 인천 상륙 작전이 되어 가지고요. 결국 서울 다시 수복을 해요. 다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밀고 올라갔죠. 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중국이 또 밀고 내려와요. 서울을 또 빼앗습니다. 145 되죠? 주인 또 바뀌어요. 3번 바뀌었죠? 다시 또 밀고 올라가요. 3파트수가 밀고 올라가요, 국군이요. 주인 또 바뀌어요. 주인 4번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인민군이 들어왔어. 그러니 다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다시 북군이 들어왔어. 근데 다시 중국군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또 서울이 뺏겼어. 주인도 바뀌었어. 근데 다시 또 국군이 들어와서 또 뺏겼어.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 말로만 이렇지 진짜 전쟁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들어왔고 국군이 들어왔으면 누군가 뭔가를 도와줬을 때, 쌀이라도 좀 줬을 때 이게 나중에 책 잡힐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일을 지금 4번이나 주인이 바뀐 거야. 그때 여러분들 저는 정말 눈물 나는 사진 한 장을 봤어요. 어떤 사진을 봤냐면 국군이 들어왔어요, 서울에.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태극기와 북한의 인공기 2개를 다 들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국군인지, 이 사람들이 북한의 인민군인지 몰라, 이 할아버지는. 근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아야 되니까 태극기 하나, 인공기 하나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저는 그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전쟁 앞에 놓인 인간의 한 모습을 봤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극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초라하고 초라한 너무나도 불쌍한 그 인간의 모습을 봤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인간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인명피해와 수많은 살상도 있지만 이 정신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심한 거죠. 여러분들 어떤 마을과 마을에서는요, 전쟁 이후에 서로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쪽 마을은 인민군 도와준 마을, 이쪽 마을은 국군 도와준 마을. 서로 으르렁, 전쟁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전쟁은 어떠한 경우라도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족상잔의 어떤 비극,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쟁이 나는 순간 여러분들 이 6.25 전쟁은요, 끝나고 나서 우리를 정확하게 구석기 시대로 진입을 시킵니다. 구석기 시대가 뭐 별거 있어요? 사람하고 돌멩이 있으면 그게 구석기 시대지. 엄청난 폭격 속에서 우리는 돌멩이와 사람밖에 남지 않는 그런 구석기 시대. 게다가 주인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바뀌면서 가져야 될 그 인간의 어떤 그 저 끝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겪은, 인명피해, 살상피해 엄청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겪은 그 모습들. 전쟁 한번 해보자고요? 네, 전쟁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25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의 김일성은 전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합리화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6.25 전쟁에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또 배워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 자 이제 별 채우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6.25 전쟁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또 이 민주주의와 경제를 발전시키는지 정말 구석기 시대에서 새롭게 민주주의와 새롭게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이 모습은요 기적이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대단한 드라마틱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음 시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